그리고 사업하시는 남편분들,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빚밖에 없어. 만약에 이거 소송하면은 이 빚도 너 반반해야 된다? 적의 레이더에 감지 안 되는 그런 전투기를 말하잖아요. 스텔스 전투기. 그런데 통장도 그런 게 있어요. 스텔스 통장이라는 게 있어요. 예. 그래서 그 스텔스 통장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통장의 은행 거래 내역이 인터넷 뱅킹, 온라인상으로 하나도 안 나와요. 나, 급여가 줄어들었어. 나 소득 얼마 안 돼. 안녕하세요. 이혼 전문 변호사 변경민입니다. 네, 오늘은 이혼할 때 남편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편분이 사회생활, 경제활동 전적으로 하시고 아내분이 전업주부이신 경우에 남편분이 이 거짓말을 참 많이 합니다. 야, 내가 그 잘 나가는 변호사들이랑 친한 거 알지? 자, 집 반반 해줄게. 해줄 때 해라. 니 소송 가면은 이것도 못 받는다. 닌 전업주부기 때문에 이 집을 살 때 기여한 게 없어.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. 저희 의뢰인분이 남편이 집 반반 해준다고 할 때 받아야 될까요? 어떻게 재산 분할해야 될까요? 하면서 문의를 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근데 결혼기간 얼마나 되셨어요? 결혼기간이 30년이시래요. 자녀는요? 자녀는 3명이나 낳아서 다 성인으로 키워내셨대요. 경제활동은 남편분이 주로 하신 건 맞지만 아내분이 출산, 육아, 가사노동까지 그죠? 내조의공이 굉장히 크잖아요.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여도는 5대5에 가깝게 나올 수 있죠. 근데 문제는 남편은 그 집에 대해서만 딱 반반 해주겠다라고 한 것이에요. 그렇다고 한다면 남편은 다른 재산, 퇴직금도 있을 거고 예금, 주식, 펀드, 숨겨놓은 비트코인 그쵸? 그런 건 처음부터 홀라당 빼고 그냥 5대5 그 말에 딱 현혹되고 그다음에 가사노동은 재산 기여도 별로 없어. 너는 소송 가봤자 질 거야. 이 말에 이제 가스라이팅 당하시는 거예요. 그렇게 되시면은 그 재산분할 협의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. 남편이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너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없다. 이 거짓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사업하시는 남편분들,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빚밖에 없어. 만약에 이거 소송하면은 이 빚도 너 반반해야 된다? 이 말 듣고 이제 가스라이팅 당해서 변호사님 저 남편 회사 빚까지 제가 부담해야 되나요? 그러면 저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합의할까요? 이런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. 근데 사실은 그 빚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을 수 있다. 이 점 생각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 남편이 하는 사업이 법인이라고 한다면은 그 빚이 많다 하더라도 그 빚의 명의는 법인인 것이거든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 법인 명의의 적극재산 또 혼인 공동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법인 명의의 소득재산인 빚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결론이 됩니다. 결국 그 아내분이 애초에 남편에게 재산 분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남편분이 그 회사에 대해서 가지는 주식, 그 주식이 혼인 공동재산이 될 뿐이지 그 회사의 빚, 회사의 건물, 회사의 예금 이런 것들은 애초에 혼인 공동재산이 아니라는 것이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그 빚을 함께 부담하게 될까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하시다 보면은 그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을 금융조회를 하게 되거든요. 그 과정에서 가령 남편의 개인적인 빚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어디에 쓰여졌는지 진짜 이게 일상가사 채무로서 혼인 공동생활 영위에 쓰여졌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거를 배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너무 겁먹고 이혼 자체를 망설이시면 절대 안 된다. 그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재산 분할을 하다 보면 혼인 공동재산을 숨기려고 하는 남자분들 진짜 많거든요. 제가 했던 케이스에서는 스텔스 통장 사건이 있었어요. 스텔스 뭔지 아시죠? 그 적의 레이더에 감지 안 되는 그런 전투기를 말하잖아요. 스텔스 전투기. 그런데 통장도 그런 게 있어요. 스텔스 통장이라는 게 있어요. 네, 그래서 그 스텔스 통장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통장의 은행 거래 내역이 인터넷 뱅킹, 온라인상으로 하나도 안 나와요. 애초에 스텔스 통장이 나오게 된 경위는 뭔가 보이스피싱이나 해킹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나의 금융자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, 그리고 뭔가 비상금을 잘 관리하고 뭔가 내 예금 재산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부부 사이가 안 좋은 남편분들한테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저희 이제 의뢰인의 남편분이 이 스텔스 통장을 이용하시다가 저희 소송 중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을 신청하고 예금 조회해서 막 아마추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체된 내역은 있는데
번호는 안 뜨고 예금 거래 내역은 안 나온 희한한 상황이 된 거죠.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추적을 해서 결국 스트레스 통장이라고 밝혀낸 바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재판부에도 되게 인상이 안 좋죠.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이혼할 때 남편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, 나의 재산이 적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. 그 다음으로 남편들이 이혼할 때 하는 흔한 거짓말, 나 급여가 줄어들었어. 나 소득 얼마 안 돼. 나 지금 이제 실직 상태야.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.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아이가 어릴수록 양육권은 엄마가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, 그러면은 아빠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 일들이 많죠. 그런데 이 양육비는 어떻게 책정된다? 엄마와 아빠의 소득을 합산해서 비례해서, 그 소득에 비례해서 된다라고 했죠. 그렇다면 남편이 소득이 많을수록 아내분한테 지급해야 될 양육비 금액도 커지겠죠. 이제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적게 주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실직 상태를 유발하거나 아니면은 일을 적게 함으로써 그 소득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하거든요. 제가 했던 케이스에서 남편분이 평소에 월 한 1,000만 원씩 생활비를 주셨대요. 그런데 그게 상당 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받는 과외 수입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공식적으로 찍히는 소득은 그의 현저히 못 미치는 금액이었던 거죠. 그래서 소송 중에 그 현저히 못 미치는 그 금액에 대해서만 이제 상대방은 인정하는 식으로 주장을 했죠.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그 소득이 얼마인지를 추적을 했고, 그래서 원하는 만큼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. 근데 생각해보면 그 양육비를 아이를 위해서 사용할 건데, 그죠? 근데 이제 그 양육비를 엄마한테 지급하다 보니까 이제 이혼하는 내 배우자가 아이한테 안 쓰고 자기를 위해서 쓸 거다라는 어떤 불신, 이런 것들 때문에 양육비를 적게 내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다가 걸리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. 그리고 양육비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내 양육비 지금은 사정이 안 좋아서 용돈 주지만 나중에 사정 풀리면은 올려줄게. 이런 말 많이 하시거든요. 실제로 자발적으로 양육비 올려주는 분은 잘 없어요. 그러면 이제 애 키운 엄마 입장에서 막막하거든요. 그때 많이 하는 것이 양육비 증액 심판 청구예요.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되었거나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양육비 결정되었는데 그로부터 뭐 한 3, 4년 이렇게 아이가 많이 성장했고 교육비나 이런 것들이 의식주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됐고 또 그 사이에 남편은 남편대로 또 승진하고 뭐 호봉이 오르고 그렇게 해서 소득이 이제 커진 거죠. 그런 경우에 사정 변경이 있다라고 보아서 양육비 증액 심판 청구를 하면은 법원에서는 그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을 증액시켜 주기도 하니까 그 제도를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